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1강 시작해 볼게요. 본의 아니게 이번 강의가 한 주 밀려서 미안하고요. 지금 원래는 제가 사전에 공지한 거는 그쵸, 오늘 좀 강의를 좀 몇 개 찍고 여러분들에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교재는 끝났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하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몇 가지를 더 알아셔야 돼요. 이제 네트워크랑 관련되고 우리가 이제 경로 문제, 그러니까 OR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산 관리 쪽이나 원래는 그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익스트라 그 알고리즘이가 있어요. 그 굉장히 좀 근데 복잡한데 그 흐름만 좀 아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하려면은 동적 계획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교환하고 같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할 거예요. 머신러닝이랑 이제 딥러닝을 할 건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다음 학기 그 이제 학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링크 사업단에 이제 이쪽 부분을 전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학기에 통계학이랑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다가 그냥 또 AI 알고리즘을 아마 다음 학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머신러닝 하는 거랑 데이터 마이닝은 솔직히 앞에 좀 빼고 나머지는 다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좀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어, 딥러닝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게 낫겠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큰 범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뭐 별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AI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그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 딥러닝이에요. 그쵸?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원래 머신러닝 기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강의에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딥러닝 쪽 하고 우리가 안 배웠던 그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핫한 부분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원래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는 거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 소개는 해드릴 거고 대신 이제 딥러닝 위주로 모두의 딥러닝 그쵸? 우리의 수업이 이제 벌써 이제 11주, 12주 그쵸? 다른 알고리즘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될 거고 교재랑 동일하게 대신 이제 딥러닝 파트를 그래도 조금 가는 데까지는 아니면 이제 하는 데까지는 기초라도 좀 해주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시연해 드리던가 아니면 보여주는 이론상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겠다. 머신러닝 기법 하나 또 소개하고 딥러닝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맛만 보고 끝나는데 그래도 딥러닝 교재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초보자가 공부하기에는 길벗의 모두의 시리즈가 괜찮아서 모두의 딥러닝 교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딥러닝은 다 수학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기초까지만 할 거니까 그 딥러닝 중에서 이게 결국은 뒤에가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패턴 분석이에요. 우리가 빅데이터 착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가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의 혁명의 원료라 석유랑 비교되는데 빅데이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를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뭐 연구 주제를 정해고 영역법이죠. 가설을 세우고 이게 이걸 것이다. 그리고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설문 같은 걸 해가지고 뭐 300부 이상 보통 돌려요. 석박사님들은 왜 그래야지 결과값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뭐 회귀 분석 기본이죠. 거기다 이제 구조 방정식이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 그래서 보통 구조 방정식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학을 SPS로 많이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에이모스라는 구조 방정식을 구분하는 그 모델을 써서 이제 전체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논문이 대다수였어요. 특히 우리 쪽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머신러닝은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대기업만 왜 한 번 돌릴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깨져요. 여러분 보고서 하나 쓰는데 몇 천만 원씩 깨진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누가 해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카드사나 대기업이나 이게 정밀한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뭐 선물 같은 걸 한다. 그럼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본 베팅이 한 번 한마디로 이번에 주식 하는데 한 주식이 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석유, 원유회사 이런 데서 들어올 때는 단위가 뭐 천억 막 이런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1억 써도 이게 막 한 번 그쵸? 잘못 사면은 한 거래당 이런 식인데 당연히 돈을 들여야죠.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런 특히 딥러닝이 나오면서 3, 4일이면 분석이 끝나요. 돈도 뭐 많이 드는 거는 지금 또 한 1,000만 원 들기는 해요. 뭐 서버 돌리고만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도 어, 뭐 대기업체가 들게도 LG 같은 데서 어떤 데다 부탁해가지고 메가존에 같은 데다가 부탁해가지고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죠.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부탁하는 거죠. 자기네 서버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자기 거긴 하지만 뭐 알다시피 여러분 회계 배웠으니까 감가상각 엄청 되고 이거 여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단기 프로젝트는 이거 근데 이제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모듈을 맞춰줘요. 이 메가존이 한마디로 도매업이라고 보시면 돼. 하나투어처럼 한 200만 원 주면 여기 한 달에 200만 원 선에서 요걸 해. 이 프로젝트만 원래 다른데 자기네들이 쓰는 건 그대로 하고 이 프로젝트에 이게 필요해. 그러면 200만 원. 그래서 1년에 2,400만 원. 이렇게만 구현을 해줘. 200만 원 넘지 못하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머신러닝 기법이 일반 기업들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하죠. 다른 기업들도 다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요즘 돈도 대줘요. 왜 AI 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 학교도 본의 아니게 지금 다 뭐 에버렉이든 뭐 웹엑스 같은 그쵸? 그런 거 쓰고 있잖아요. 시스코에서 나온 그 거의 대부분 줌이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완전 바뀔 거라고요. 그쵸? 정부에서도 이거는 이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안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벌써 몇 군데 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도 전체 다 비대면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냐면 2차 유행이 가을에 될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그래서 이게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온라인 세상이. 이걸 다 알았지만 이것도 배우고 배우는 것도 진입장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배우고 있지만 새로운 걸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뭐 몇 명만 필요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안 배우려고 했고 그쵸? 지금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우 저거 나중에 배우면 좋겠다 했지만 그래서 지금 강제로 다 교수님들도 다 온라인 강의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가 갑자기 확 변한 거죠.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혁명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혁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나는 전망이 좋아가 아니라 이걸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거고 여러분 배웠고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다 죽을 상이지만 항상 그래요. 비수기일 때 돈 버시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이 온라인이나 서버 구축하는 데는 뭐 비명 지르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진단 키트 하는 데는 뭐 엄청 잘 되잖아요. 최고 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위너 텍스 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나가는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딥러닝이라도 맛이라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데이터 마이닝을 어찌됐든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 딥러닝을 좀 기초라도 알고 가야 학부는 이 딥러닝 기초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뭐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지 아니까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무료 교육도 많고, 그쵸?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그쵸?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뭐 직장, 뭐 고용, 일단 취업하면은 각종 혜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그럴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초 수학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 책 자체가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왜 제가 배우는 책이나 이런 데는 완전 공학 수학 위주라서 좀 가르치려 그랬는데, 물론 좀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함수, 그쵸? 우리 definition부터 똑같죠?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미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미분 다음에 어, 결국은 이제 통합 모델이 자꾸 되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수학인데 수학에서 이런 말 들었죠. 우리가 막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때 뭐냐면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가 뭐예요? 뭐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면 이거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선형 결합식이죠. x하고 x, y. 그러면은 이거를 x 플러스 y 제곱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렇게 하는 게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분해잖아요. 이렇게 분해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결합한다고 그러고,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때 큰 덩어리가 우리가 못하니까 이렇게 잘라요.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단 가장 우리가 회계 분석도 그렇지만 이게 선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형이 실제로는 세계에서는 비선형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선형이다 하고 가정하고 일단은 단순화해서 먼저 비교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공학 수학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에피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비선형을 이제 이것까지 하려면은 이제 좀 고급 수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우리는 이것까지 깊게는 모델링을 이제 만들려면 이제 공학 수학에서는 이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갖고 이런 기술을 만든 거고 이거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갖고 와서 우리 산업에, 호텔 관광 산업에 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걸 보면 뭔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프로그래머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쇼 하고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죠. 그쵸? 근데 그 어떤 이게 미분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적분도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편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과생들이 안 배운 건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편미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은 그냥 거의 말로 끝냈어요. 원래 계산 문제 막 있는데, 그 다음에 지수하고 로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요. 이거 같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나중에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아마 여러분이 데이터 마이닝 수업 들으신 분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회계 분석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회계, 로직 분석, 그죠? 그게 나올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책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 딥러닝에 당연히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고, 왜 계산이잖아요, 다. 입력 간에 결국 패턴을 분석해서 학습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있는 수학 연산을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빅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료예요. 석유처럼. 이 데이터를 갖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마디로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 방법은 이제 막 우리 알다시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게 귀납적 방법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귀납적 방법에서 똑같은 게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각각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단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딱 보니까 어떠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도 우리 회귀 분석에서 보시면 산전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걸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죠.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관계 그리고 더 깊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바로 나올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이죠.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하나면 그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일한 회귀 분석이고 이제 여러 개면 이제 다중 회귀 분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수치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배운 이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수치적인 걸 갖고 진짜 이거는 현상이나 패턴의 반복을 갖고 정리한 거고 우리가 어떠한 수치적 기법을 갖고 계산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론을 찾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귀납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머신러닝 방법을 다 배우긴 하지만 원래 데이터 마이닝에서 머신러닝이 나오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를 마이닝한다, 광산을 채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분석이나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거고 방식이고 이 연협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적으로 학부에서 배우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ML, 딥러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또 다음 학기에 또 같이 하게 된다면 다 해주는 것보다 이거는 소개만 또 안 배우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뭐 소개만 하고 딥러닝은 이제 그대로 알고리즘에서 가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초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자 뭐냐면 1차 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definition 함수 배웠죠. 함수는 어떤 이 a라는 그냥 그쵸 우리 집합 배웠죠.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 개념입니다. 즉 변수가 x하고 y가 있어요. 그러면 이 x가 예를 들어서 x가 이 집합에 있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집합을 어렵게 결국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값이 1, 2, 3일 때 이게 뭐 2, 4, 6으로 받았다. 그럼 곱하기 2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일 때 2고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네. 이런 관계가 있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y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하면 펑션, 기능이란 뜻이죠. 우리가 어떠한 x라는 자료가 여러 개의 펑션에 우리 뭐 많이 배웠을 거예요. fx 펑션의 약자죠. 여기에 들어오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정하는 거죠. ex다. 그러면은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4가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거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b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울기고 요거는 상수값이다. 그렇죠? 그 상수가 이게 0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0이면 상수만 나와서 그냥 1차식인 값이 나오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왔죠.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면 이게 하나 x가 증가하는 값이고 이건 y가 증가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딥러닝의 수학 원리를 배울 때 처음부터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y는 ax 플러스 b 거기다가 뭐 굳이 하면 엡실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그쵸? 그거잖아요. 이게 회귀 분식할 때 선형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죠? 이거 에러고 엡실론 그쵸? 자 그래서 x가 주어지고 원하는 값이 y 때 a의 비례를 찾는 거 이것이 바로 딥러닝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선형결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운 회귀 분석이 그대로 딥러닝에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y는 ax 제곱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아래로 볼록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렇게 볼록한 거를 이 용어로 이제 외우세요. 자, 우리는 이걸 convex라고 합니다. 이제 convex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딥러닝 가시거나 그러면은 cost func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cost function. 이 cost function이라는 말이 뭐냐?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 즉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거죠. 결국은 손실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는 손실 함수예요. 손실 함수. 왜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어찌됐든 이게 우리도 그렇죠. 이게 만약 3점도가 회계 분석할 때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 틀린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레지듀얼이야 편차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것들이 손실을 최소화해 가지고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그쵸? 그래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측하고 싶잖아요. 정확하게. 그쵸? 근데 그 정확한 걸 찾는데 어찌됐든 정보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코스트 펑션, 즉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많이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냥 외웠죠. 이게 뭐예요? 우리 항상 최저점 찾는다. 최저점 찾는 거 맨날 배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onvex라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최저점만 존재하죠. 결국은 코스트 펑션 제일 적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가 그리고 이걸 만약 여러분이 미분을 배웠으면 미분에서 이거 뭐예요? 이게 만약 y는 ex라고 한다면 미리 말하지만 ex가 아니라 ex라고 하죠. ex 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 이걸 미분하면 여러분 배웠겠지만 미분해요. 그러면은 이걸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데 4x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은 0을 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가장 최저점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걸 convex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역으로 그러면 우리는 최저점만 찾으면 최대점은 그냥 찾아요. 왜? 이걸 거꾸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이런 걸 이제 이거 용어 외워놓으세요.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 함수라고 합니다. 컨케이브 위로 볼록한 거. 자, 이거는 결국 뭐만 있어요?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요 최대점만 있죠. 미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점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풀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컨케이브 그렇죠? 즉 최대점 찾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최소점 찾는 걸 찾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커스트 펑션을 최소로 하는 걸로 찾는 거랑 같은 거니까. 즉 정보 손실을 가장 그렇죠? 정보 손실을 가장 적게 찾는 거 아니면 가장 많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최소값 보면은 포물선에 이게 y는 ax 제곱이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포물선 맨 아래에 위치한 이 점이 최소값이 되는데 딥러닝을 실할 때 이 최소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P점, 이 PQ가 나오려야 되잖아요.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X가 P일 때가 0이 나오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쵸? 그럴 때 Q가 나오죠. 그래서 P만큼 움직였고 Q만큼 할 때 X, A에다가 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이건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저희 학교 못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미분이 있는데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가장 기초적인 건 미분이고 최근에는 다 적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세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만 드러내는 순간적인 변화가 있다. 그때 이 순간의 변화 놓고 보는 게 순간적인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 순간 변화율은 어느 쪽을 향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예, 그래도 이 방향을 따라 직선을 길게 해주려면 그래프와 맞닿는 접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선에 바로 이 점에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겠죠. 우리가 이런 y는 ax 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그쵸? 이 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쵸? 여기가 요 순간 A라는 지점. 그럴 걸 여러분이 이게 최소가 되는 요 점을 이제 뭐 아그 뭐 최소되면은 민 이제 아그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요 A가 결국 요쪽에서의 점이죠. 요 접선의 기울기 잠시만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이제 이게 fx면 FA라는 점이 요 점이 됐을 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어준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 x축의 값 이게 A가 된다 이거죠. F에 이해되시죠? 이걸 아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규멘트의 약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미분의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데 미분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해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는 거고 거기에 미분 계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즉 이 미분 계수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보면 자 이게 A라는 거에 우리가 이게 fx라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럴 때 이 A는 FA고 이 B는 FB라고 나타내요. 그렇죠? 이렇게 테이프하시면 되죠. 쉽죠? 자 그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걸 순간 변화를 델타에서 변화량을 뭔가 변하다 그럴 때 델타를 쓰죠. 그러면은 자 A에서 요 A하고 B 점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A에서 B만큼을 X의 변화량, 이 FA에서 FB까지를 Y의 변화량을 이렇게 델타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으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두 점 간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A와 B를 지나는. 자, 고등학교 수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면 보시면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가 있는데 x값의 변화에는 b에서 a를 뺀 거죠. 그리고 y값 증가하는 fb에서 fa를 뺀 거죠. 즉 이 기울기는 뭐 이거는 경제학 시간에서 나온 거니까 b에서 a를 빼고 전체 이 값 집어넣은 y fb에서 fa를 뺀 거죠. 근데 잘 보면 fb라는 건 a라는 어떤 점에서 델타 x만큼 이동한 거죠. 그거를 집어넣은 거죠 y값에. 그 다음에 거기다 FA죠. 그래서 요 공식 많이 봤을 거예요. 요 공식. 그쵸? 요 공식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건 지금 그 순간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게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0이 되면은 무한대로 가죠. 0분의 어떤 값은. 대신 이거를 무한히 뭐에 0에 가깝게 그쵸? 간다. 아주 미세하게. 그쵸? 순간 변화율이죠. 증가량이 0에 가까울 만큼 아주 작을 때, 즉 x의 증가량이 요 그쵸? 요거의 증가량, 그쵸? 이 x가 이만큼 변화량, 그게 0에 가까우면 아주 작을 때 순간적인 기울기를 요거잖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을 가장 이 0을 가깝게 갔을 때만큼의 그 변화율, 그 기울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리미트 이 x가 0은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웠고 아주 작을 때 그렇죠. 우리가 원래 y의 증가량에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을 나눠준 건데 이 순간 기울기는 그렇죠. 이게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인데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잠시만요. 제가 좀 이거 교환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쵸? 예.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네. 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안 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0에 가깝게 가라 그러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울 만큼 작을 때란 뜻이고 y의 증가량에서 x의 증가량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순간 기울기는 리미트, 그쵸? 쭉 가라 이거예요. 0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그쵸? x를 0에 가까끔 리미트를 치우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dx, d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fx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dx, dfx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함수 fx를 x로 미분하는 뜻이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a에서 이만큼 x의 변화량 더한 거에 y 값에서 a 값 우리 a에 했던 값을 빼주고 그거를 나눠준 거는 x의 변화량만큼 나누어 순간 기울기를 구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